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5월 14일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5월 둘째 주 소식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지난주 5월 10날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계 정당들이나 시민사회 단체들에서도 진보당에서도 국회 본청 앞에 계단에서 윤석열 취임 1년을 맞이해서 이 끝없이 퇴행하고 있는 이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민주노총에서 공식적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민주노총도 지난 10일 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었고요.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농민들이나 빈민들이 또 연대사를 하러 오셨는데요. 이분들도 똑같이 퇴진 대열에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1년간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서민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으며 나라의 자주성은 실종됐다. 노동개혁 거짓 명분을 내세워서 노동계약 노조 말살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노동자와 민중에게 냉혹한 윤석열 대통령은 식민지배 반성과 사죄 없는 일본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부자에게는 감세를 선물하고 서민들에게는 공공요금 폭탄을 안기고 있다. 노동자와 국민을 적대시한 정권의 운명은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정권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날 농민들과 빈민 단체들에서도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있는데요. 하원호 전국 농민의 총연맹 의장은요. 윤석열 정권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로 농민들을 괴롭혀 노동자뿐 아니라 농민도 죽이는 정권이다. 스스로 물러나려 하지 않을 테니 우리가 퇴진시켜야 한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경민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요. 정권을 비판하고 저항하는 세력은 누구도 가리지 않고 탄압하는 게 바로 검찰공화국 윤석열 정권의 모습이다. 군사정권의 노점상 대단속에 맞서 투쟁하는 대중조직을 만들었던 6월 13일 전국 도시빈민 노점상들이 모여서 윤석열 퇴진 투쟁을 전면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10년 같은 1년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윤석열 정권 1년을 지나오면서 곳곳에서 정말 더 이상 못 살겠다, 윤석열 정권 퇴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퇴진이라는 구호 자체가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민주노총에서 농민 그리고 빈민들까지 공식적으로 퇴진을 결의했다는 건 또 다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1년이 지나고 나서 앞으로의 전국은 내년에 총선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 남아 있지만 이 퇴진 투쟁을 전면한 만큼 이후의 상황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치열하게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소식도 노동면 소식인데요. 지난주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취임하고 나서 끊임없이 민주노총을 악마화하면서 공격하고 폄훼하고 탄압하고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었죠.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자마자 제일 먼저 작년 상반기에는 화물연대 투쟁이 있었고요. 하반기부터 건설 노조를 타겟으로 하는 이 정부와 여당의 공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도를 넘었기 때문에 우리 양회동 건설 노동자의 안타까운 분신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노사 법치주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건설 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영장에는 문서상으로라도 예를 들면 강제행위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불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압수수색하겠다 이런 거였는데요. 최근에 지난 12일 날입니다. 그 민주노총 대전본부에 속한 건설노조 대전 충청 세종 전기지부의 사무실과 간부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이 영장에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 한마디로 말하면 협박은 없었다, 불법 행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황상 강요가 있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예전에 사실 한때 오래전 일입니다. 10년 전쯤에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시절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강령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위헌적인 요소는 없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 위헌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이 들어서 아니 무슨 몇천 년 전에 궁예의 관심법 마군이로구나 이거 뭐 이 얘기를 만약에 이해하신다면 굉장히 연배가 높으실 텐데 이 관심법 얘기도 등장하면서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분노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찰은요 건설노조가 건설업체에 강요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러나 경찰 스스로도 피의자들 즉 건설노조 지역 간부들이 협박한 사실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강요라는 혐의를 적용해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죠. 사실은 없지만 정황은 충분히 예상된다. 이게 도대체 법이 어떻게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당장 특진에 눈이 먼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양해동 열사의 죽음 앞에서 사과는커녕 새벽부터 다시 자택과 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영장의 사유는 단 한 줄도 납득할 수 없는 노동 3권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가득 찼다라고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건 정말 열받는 건 제가 사실은 이전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공권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 이런 권력들이 공권력들인데 이 공권력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윤석열, 문재인, 박근혜 이런 대통령 한 명에게 종속되는 이 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고 법치 국가라고 한다면 헌법과 수많은 법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권력을 행사하는 게 바로 공권력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찰에서 불법적 요소는 없다라고 스스로 확인을 하면서도 그러나 정황이 의심된다. 이렇게 하면서 법을 이거야말로 오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사실 뭐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뭐 작년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 중에 어떤 것도 있었냐면 지금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들을 하고 있는데 이 집회에 대해서 경찰이 불허를 하니까 시민사회 단체들과 노동단체들이든 법원에다가 계속 신청을 하는데 법원에서는 계속 불허가 부당하다, 집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경찰이 계속 묵살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경찰이 어떻게 이렇게 법원에서도 집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대한민국이 정말 법치주의 국가인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 뭐 건설노조를 탄압하면서도 노사 법치주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코웃음을 치고 있는 거죠. 아니 사측이라든지 재벌이라든지 정부 여당에 유리할 때만 법이고 이 법은 노동자들이라든지 이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 옆으로는 전혀 다가오고 있지 못한데 이러면서 법치주의를 말할 수 있나? 그리고 이 제일 앞에 선두에 경찰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러면 사실은 경찰은 그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분노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정치면 소식인데요. 뭐 워낙 사회 전체적으로 뻥뻥 사건들이 터지다 보니까 정치 개혁 의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년 4월, 10월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고요. 지금 1년도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 법적인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는 나오겠지만 아직 모아지고 있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좀 이 난맥상인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3일 날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본사와 4개 지역 총국에서 시민참여단 수기토론 뒤에 실시한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대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여론조사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론조사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건데 시민들 배심원단처럼 이 시민 참여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을 모아서 일단은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지금의 현재 정치 제도와 각계에서 나오고 있는 이 개혁적인 의제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의견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수기 토론을 한 다음에 의견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근데 굉장히 놀라웠죠. 크게 두 가지 지점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그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싹쓸이를 하고 영남에서는 국민의힘이 싹쓸이를 하고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영남에서도 국민의힘이 싹쓸이를 하고 있지만 40%가 넘는 민심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거나 그럼 이 민심은 어디로 사라지는 거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비례성을 강조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수기 토론을 하기 전보다 수기 토론을 하고 나서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던 거죠. 수기 토론 전에서는요,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 27%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수기 토론을 하고 나서 70%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 실상을 들여다 보니까 이 국민들의 민의가 정확하게 국회로 전달되는 것은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강화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의원 정수 문제인데 최근에 또 국민의힘에서 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된다. 근데 또 우리 시민들, 국민들 대다수의 인식은 아니 뭐 놀고 먹는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 아깝지 않냐. 그러나 사실은 저도 몇 차례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 국민들의 인구수에 비교해보면 국회의원 300명이 많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지역구가 253석, 비례대표가 47석인데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하면 지역구를 줄여야 되니까 국회 내에서 시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심하단 말이죠. 그러면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려면 의원 정수를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현재 지역구는 그대로 두더라도 왜? 반발하는 현재 지역구 의원들이 253명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또 시민들은 아니 그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국회의원들을 왜 늘려? 이런 어떤 정치 혐오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그냥 조사를 했을 때에는 국회의원을 늘려야 된다? 라는 의견은 13%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수기 토론을 하고 나니까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된다. 이게 20% 정도가 늘어가지고 33% 정도가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 전에 그냥 조사를 했을 때는 국회의원을 늘릴 필요 없다. 현행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줄여야 된다. 이게 이 토론을 하기 전에는 65% 훨씬 압도적이었는데 이 비율도 37%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 이 정치 개혁의 방향이 첫 번째는 국민들이 투표를 했던 예를 들면 정당을 지지했던 이 비율이 그대로 국회에도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비례성을 강화해야 된다.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된다. 이 의견들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의원 정수를 늘릴 수 있다. 지금 300명이 정말 이 놀고 먹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서 속은 타지만 그러나 훨씬 더 좋은 국회의원들로 더 많이 확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이렇게 좀 바뀐 변화가 있어서 의미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이 국회에서 정치제도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올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소식은 정말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겨레 신문 사설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삶을 그렸던 다큐멘터리 영화가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첫 변론이 이 영화 제목인데요. 박 전 시장의 측근과 지지자들이 만든 건데요. 7월 달에 개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뒤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인물의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잊고 싶은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죠. 우린 이것을 2차 가해라고 부릅니다. 더욱이 이 영화의 원작이 피해자 쪽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책이나 박 전 시장의 명예회복이 목적이라고 하니까 결국 피해자를 겨냥한 영화가 아닌가 싶다는 겁니다. 최근에 또 이 영화 시사회도 있었어요. 최근에 공개된 영화 예고편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측근의 인터뷰가 나오죠. 박 전 시장이 비서실장을 지낸 인사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고 피해자는 오히려 비서실에서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주장은요. 그러나 지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법원 판결을 모두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에 반발해서 박 전 시장의 부인이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인권위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나 이 영화를 다시 제작을 해서 강행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유튜브에서도 박원순 전 시장의 묘를 이장하는 문제 관련해서 한번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고향이었던 경남 창녕 선산에 있었던 묘를 공식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민주 열사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수많은 분들이 묻혀있는 그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 이쪽으로 거의 도둑
이장을 해버렸죠. 100여 개의 여성 시민단체들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는데도, 그리고 그날 당일날도 이장을 했다는 시간보다 훨씬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도둑 이장을 해버렸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사과도 없이 오로지 고인의 위신만 생각한 행동이다.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회복한답시고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거꾸로 박 전 시장의 명예를 더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한때 인권 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로 살았던 고인도 원치 않으리라고 본다. 박 전 시장 쪽은 분란을 자초하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 이것이 한겨레 신문의 사설이었는데요. 저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래 오는 7월 1일 날 우리 성소수자들의 사회에서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미 상징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죠. 퀴어 축제, 서울 퀴어 문화 축제가 있는데, 이미 서울뿐만이 아니라 대구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제주라든지 전국 곳곳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인권 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보통 대부분 지금까지 서울 광장에서 해왔거든요. 근데 서울시에서 불어 통보를 했죠. 여기까지만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 불어 통보를 하게 됐던 회의 속기록이 공개가 된 겁니다. 문제는 이 회의 속기록에 인권 침해 발언, 성소수자 혐오 발언들이 주종을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는 상황이죠. 발언을 좀 들어보면요, 한 사람은 서울 광장에서 있었던 이 행사 인근에서 이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또 있었다. 다들 이 퀴어 문화 축제에 참석해 계신 분들이라면 와, 정말 기가 찹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이 인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펜스를 또 쳐요. 이 펜스가 사람 키보다 더 높게 서울 광장을 치고 이 안에서 축제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펜스 바로 바깥에서 이른바 집회 신고를 냈다고 하면서 스피커들을, 정말 이 귀가 찢어질 정도로 고용량의 스피커들을 펜스 높이보다 더 높게 설치를 해서 이 펜스 안으로 어떻게 보면 이 소음, 노래 부르고 욕하고 이런 이 피해를 주는 거죠. 정말 아수라장일 수밖에 없는데, 이 집회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논란이 있고 문제가 되는 축제들은 위원회에서 걸러내야 될 것 같다. 완전히 앞뒤가 잘못된 거죠. 이 인권 축제를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집회를 오히려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논란이 되고 시끄러워지니까 아예 이 인권 축제를 하지 말아라. 이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퀴어 축제가 열릴 때마다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광장 맞은편에서 방해 집회를 열어서 충돌 우려가 제기됐는데, 축제 참가자들을 향해서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안전을 위협하는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집단 행동은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퀴어 축제를 걸러내야 할 문제적 축제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소수자들이 자유를 표현할 권리도 있지만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권리라든지 또 다른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건 또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 자유가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할 자유까지를 용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타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인권 침해를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축제를 허용하면 마치 대한민국 자체가 성소수자들을 인정하는 문화가 되면서 가운데 얘기는 중략하고 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한 인식 교육에도 좋지 않다. 이게 도대체 몇 년도 얘기인지 정말 모르겠네요. 문제는 이 속기록에서 이 발언들을 쏟아냈던 사람들이 다 익명 처리가 돼 있는 거고요. 시민위원회에서 이 서울광장 허용 여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적위원이 12명이래요. 근데 이날 9명이 참석을 했고요. 이 사람들이 전원 참석으로 이때 퀴어 축제를 불허했다라고 하는데, 이 시민위원회라고 하는, 시민이라는 말도 정말 부끄럽고요. 이 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정말 강하게 어떤 이 문제의식이 듭니다. 그래서 이날 회의에서는 퀴어 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하는 대신에 기독교계 CTS 문화재단이 같은 날 열겠다고 신고한 청년을 위한 회복 콘서트를 승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알려지기로는 이 시민위원회 결과 개최 공문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서울광장 조례상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가 우선이어서 그래서 퀴어 축제를 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완전히 반대였다는 거죠. 속기록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소수자를 향한 편견과 혐오를 드러나는 내용이 줄을 잃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윤석열 정권 취임 1년 동안 사회가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데에는 또 똑같이 임기를 시작한 서울의 오세훈 시장,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한 발 한 발 쌓아 올렸던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 수준들이 뭐 뒤로 그냥 가는 정도가 아니라 와르르 무너지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런데 이걸 또 우리 시민들이 또 보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아까 제일 첫 소식으로 민주노총과 농민들과 빈민들도 윤석열 정권 퇴진을 공식화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민주주의 역행 시도에 맞서서 시민들도 아주 치열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월 1일 날 예정되었던 서울 퀴어 문화축제는 서울 광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힘을 또 함께 많이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5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다음 주가 이제 4주차인데요. 진보당 대변인, 공동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데도 또 많은 어려움들이 막 생기고 있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해 볼 생각입니다. 응원 많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는 방법은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바야흐로 5월 중순인데요. 우리 모두에게 이 꽃이 만개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함께 활짝 피는 그런 남은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